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이런 것들 많지만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치매보험이랑 치아보험처럼 우리가 특성 있는 특징적인 보험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린이보험 또는 태아보험 사실 이거 뭐 별건 없어. 왜 가입해야 될까? 태아보험은 우리 홍성호 FC님 대답해 보세요. 태아보험을 왜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입을 해야 될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기형적인 요소나 질병을 갖고서 태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비슷해요. 혹시라도 태어나자마자 아픈 이력이 생겨버리면 보험사가 거절할 거니까. 뱃속에 있을 때 가입을 해두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선천성 질환들이 사실은 모든 보험이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잘 안 해줘요. 보장해주는 담보들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태아보험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선천성 질환인 뭐 4대 장애, 8대 장애 같은 것들 이제 그러니까 안 보인다거나 들리는 게 안 된다거나 말하는 게 안 된다거나 뭐 이제 뇌성마비처럼 몸을 운동마비가 온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기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뭐 진단비다라고 해서 보장해 주는 내용도 있지만 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이때만 가입이 거의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통 21주 미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21주가 넘어가서는 선천성 질환의 중요한 담보들을 한두 가지를 뺄 수도 있어요. 4대 장애 진단비 같은 것들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21주 이전에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입원 일당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이 왜 중요한 거고 왜 이때는 조금 그러니까 비싼 담보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입원 일당이 가장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면역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생아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주 별거 아닌 거에 아파질 수 있고 열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 우리 같이 어른들은 사실은 입원 일당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어린이 보험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보들입니다. 일반 입원 일당 최대 5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지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뭐 3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뭐 10만 원씩 들어가거나 5만 원씩 들어갈 때가 있고 신생아 입원 일당이 뭐 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 가장 활용도가 높냐면 태어났을 때 2.5kg 미만일 때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조산아일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거든요. 인큐베이터는 중환자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합산돼서 나와요. 하루에 15만 원씩.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치료비는 어떻게 돼? 건강보험과 실비로 해결이 되고 추가적인 생활비 목적의 보험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태아보험 상담할 때 선천성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태아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안내를 해줘야 되고, 저체중아 그러니까 2.5kg 미만일 때랑 신생아는 1년짜리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납부하면 끝나는 담보야. 1년까지만 보상이 되고 1년 뒤부터는 이 담보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필요가 없어지면 얘는 담보 삭제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어린이 보험, 태아 보험은 되게 중요하고 보통은 현대해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사실 큰 차이 없어요. 현대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태아 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보장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네. 이 경관난산이라고 해서 이제 태아가 태어나면서 이런 쇄골이나 이런 것들이 자궁 좁아진 자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갈비뼈나. 그랬을 때 대부분의 보험사는 분쟁의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얘는 태아냐 아니냐로 따져서. 그래서 골절 진단 및 골절 수술비, 입원 특약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출산 후에 아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해상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분쟁의 요지와 상관없이 경관난산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고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현대해상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태아보험 문의가 들어오면 적어도 이 정도, 적어도야. 태아보험만 하시는 한번 그냥 우리가 베이비페어나 이런 데 가서 태아보험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다. 왜냐면 그분들은 태아보험밖에 안 팔아. 그러니까 뭐 이거 이상으로 나올 만한 좋은 멘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것도 좋습니다. 경각난산? 태아보험 들고서 아기가 뱃속에서 죽으면 그건 유산이지. 보장받을 게 없지. 그런 게 없지. 근데 그래서 산모 특약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해. 산모 특약은 유산 시 위로금이 나올 때 나오는 담보랑 제왕절개 시 얼마 나오는 게 있고 이런 몇 가지 특약이 있는데 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17,000원인가 20,000원인가 더 내야 돼. 산모 특약을 산모 특약을 태아보험에 넣는 거지. 태아보험에 넣는 거지. 이게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한 2만 원 정도 내면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내는 거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엄청 싸네. 자, 질문. 어린이 보험 질문 없죠? 지울게요. 자, 이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뭘까?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된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민사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얘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배상을 하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리고 얘네는 운전자 상해 담보들, 그러니까 정액 담보들이 없다. 정액 담보는 없다. 근데 얘네는 상해 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 이번에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돼요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 보험일 경우가 많고, 저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될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동차 보험 특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 보험도 중요한 거야. 자동차 보험에는 첫 번째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그 자손 또는 자상이라는 담보가 있고 자차가 있고 무보험차 상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특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있나?
이게 거의 그냥 큰 틀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특약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뭐 다른 차 운전담보, 뭐 여기에 뭐 중환자실, 뭐야 상급병실 이용된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이 특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대인은 당연히 무한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다. 그럼 무한이 아니에요.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그리고 대물은 내가 정하겠죠. 뭐 1억부터 10억까지 최대. 그래서 보통 저는 3억에서 5억 사이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 1억 담보 올리는데. 이게 그러면 대인은 뭘까? 당연히 내 차로 인해서 가입되어 있는 내 차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보상하는 금액. 근데 그 보상하는 금액이 무한이란 뜻은 얼마가 들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치료가 완벽히 될 때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책임보험만 가입한다. 그러면 상해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4급일 경우엔 120만 원, 13급일 땐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기죠. 그 이상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 나한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 차로 인해 다른 차량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에 고가의 뭐 골프백이 있었어. 골프 용품이라. 그러면 차 사고로 인해서 그 골프 용품을 이제 잃어버리거나 파손이 되면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3억부터 우리가 잡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차값만 바라보고 야 외제차 요새 3억 넘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러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속품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죠. 중고가로 계산하는가? 중고가로 계산. 자 그리고 자손과 자상의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논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무제한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급수에 따라서 보상받을 금액이 정해진다고 했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걸 자손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보통은 내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로 이제 인명피해,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는 비용을 받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처리가 끝나지만 내가 과실 100%일 경우에 나는 병원 잘 안 가겠지.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아프다면, 진짜로 심하게 다쳤다면 병원을 가야겠지. 그치? 병원을 가면 얘도 1에서 14급으로 나눠서 비용이 정해져 버려. 60만 원인가 80만 원부터야.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실비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로도 최대 40%